중점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쟁점은 법적 절차의 정당성인데요. 3일 밤 10시 28분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등 과정의 의혹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 등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며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죠. 이러한 부분에서 내란죄 적용 및 탄핵 추진 근거가 마련되고 있는데요.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진보 정당 3당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계엄 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사장님, 내란죄가 뭔지 또 이게 적용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국가가 자꾸 법을 공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네. 형법 제87조 내란죄는 국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가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문란이라는 것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이번에 그 계엄 선포를 하면서 헌법기관인 국회에 이 경찰들이 진입을 막고 또 군인들이 진입해갖고 이 본회의장을 점거하려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명백하게 이 헌법기관을 갖다가 이 무력화시키는 그러한 행동이기 때문에 내란죄 적용이 되고 이 국가에 의한 폭동으로 이 규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그리고 우리 온 국민들에게 이 생중계로 전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죄로 이 조사를 받고 체포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거까지 사실 확실한 그렇죠. 상황인데요. 네. 위원장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이번 이 윤석열 대통령의 소위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그리고 국회의 군을 동원해서 국회의원들의 고유한 헌법적 권한을 물리적으로 이제 저지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이제 이건 뭐 100% 이거는 이제 내란으로 밖에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계엄 사령관 이름으로 발표한 포고령 1호, 소위 포고령을 봐도 포고령에 국회나 지방의회 등의 정상적인 활동을 이제 못하게 막았거든요. 이거는 명백하게 문장으로 완성되어 있는 포고령에 담겨 있는 반헌법적인 내란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보도를 보면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제 계엄령을 완성을 했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게 도대체 계엄을 왜 했는지, 이 계엄의 종류가 뭐 비상계엄인지 또는 뭐 경비계엄인지 언제부터 계엄을 시행하는지, 시행 지역은 어딘지, 예를 들어서 80년 5월 같은 경우는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5월 17일 날 수도권 지역의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했던 계엄을 5월 18일 자정을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면서 이제 광주 항쟁으로 이게 이제 발전을 한 거거든요. 이러한 최소한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지도 않고 그냥 10시 30분에 대통령이 소위 기자회견, 기자회견인지 하여튼 그런 형식을 통해서 비상계엄 하겠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을 저질렀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계엄 해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통보를 안 했어요. 이건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할 계엄법 5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국회에 알리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하자가 많고 또 가장 중요한 국회의원들을 군을 동원해서 제압을 해서 체포하려고 했던 이런 이 반란 행위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겠습니다. 6시간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대통령 탄핵과 내란죄 또 책임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 정서는 물론 한국 경제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여기 이슈 강원 포론 주제로 본격적으로 다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 6당 및 무소속 191명이 전원 발의했고요. 본회의 보고를 거쳐서 오는 7일 오후 7시 표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현재 재적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하면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데요. 현재 범야권 총 192석에 여권 이탈표 8표가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상황이고요. 두 분은 탄핵 정국으로의 전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이 군사 반란 행위를 했다라는 것은 이 분명한 사실이고, 특히 그 내용의 핵심은 국회의 이 권위와 이 지위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외면한다는 것은 검사나 경찰이 범죄자들을 조사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는 명분인데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외면하고 반대를 한다면은 저는 잘못되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민의힘에서는 이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한다라고 하지만 그건 정략적인 것이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서도 분명히 양식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리라고 보고, 그래서 탄핵을 기대해 봅니다. 네, 8명 이상이 나올 것이다. 예.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들께서 나라를 생각하고 국민을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반드시 그 탄핵으로 대통령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탄핵이라는 게 그 단지 그 대통령의 범법 행위를 조사를 해서 그 지위에서 그 내려오게 한다는 의미에 그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대통령은 제2의 그 비상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그 정국이 불안하면서 나라가 전체적으로 이제 도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경제가 망가지고 대외 신인도가 무너지고 또 그 해외 그 총리들, 이렇게 타국의 총리 이런 분들이 지금 방안을 다 취소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국가불안 상태를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당 국회의원들께서 당리당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을 탄핵을 해서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을 그 직무에서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2의 군사반란, 또 경제가 또 폭망하는 거, 이런 것들을 그 최소화하고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전국 안정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꼭 찬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